이건 호연직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뉴스타파가 보도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거는 조작이란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창조예요. 너무 과감해서 창조예요. 창조. 야,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고? 이거 여론조사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 림 가중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도 지금까지 보정한 거다라고 해명 주장하고 이준석 의원도 있었거든요. 보정한 거다라고 해왔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조사하지도 않은 응답자를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쏟아 부은 거예요.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 방식인데 이거 호연직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막 했다고?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해낸 겁니다. 창조해낸 거. 자, 근데 뉴스타파가 자 예를 들어서 9월 29일 날 2021년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네. 대선 경선 당시. 대선 경선 네. 당시 9월 29일 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때 이제 강혜경 씨가 이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고 본인이 직접 국감에서 말했잖아요. 네. 그때 명태균 씨 지시를 받습니다. 예. 그 지시를 받는데 2,000개 만들이소.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지금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보 차프로. 알겠습니다. 예. 이 치아부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거기서 끝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끝내라. 그래서 곱하기 했고 2,000개 만져 있어. 그래서 실제 그 뉴스타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9월 29일 자료 보면 몇 개 했다고요? 강혜경 씨가 통화 녹취에서 40만 원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예. 이 40만 원이 전압이라고 치면 한 500개에서 600개 여론조사 응답자 샘플 추출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법사위에서 그 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실제로는 500개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타파가 이 원본 데이터 자료랑 나중에 이제 보고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이때 516개 응답 완료 샘플인데 예. 네,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에는 응답 완료 샘플이 516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결과 보고서에는 2038개로 그래서 되어 1,522개 네. 실제 조사보다 3배의 가짜 데이터를 쏟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기 인천 지역의 40대 남성 없는 사람이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지지한다고 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 거주의 60대 여성도 실제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없는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 샘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상적으로 응답한 그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돼요. 다른 조사에서 그렇죠. 원래 한 번 쓴 데이터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는 응답 성향을 알잖아요. 그 응답 성향을 아는 과거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60대 여성은 가공된 조작 샘플이라고 했을 때 60대 여성 자체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화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그 조사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야 말이 되는데 강혜경 씨에게 묻는 국감위원들이나 기자들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요 다음 단계를 물어야 되는데 다음 단계를 묻지 않아서 여기서 끝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는 과거에 사용한 데이터를 반복 사용하였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목표를 알려주죠. 목표를 윤석열 후보가 2~3% 더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만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 2~3% 더 나오게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이 9월 29일 조사를 보면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한 그 샘플 516개를 분석하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도는 31%, 홍준표 후보는 30.4%로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522개 이제 가짜 샘플을 더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33%로 2%포인트 올라갔고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는 1.3%포인트 내려가서 29.1%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예, 경합 구도에서 음, 윤석열 후보 우세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아예 순위가 바뀐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3일 조사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아예 순위가 바뀌었네. 예. 홍준표 후보가 30.1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9.8이었는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네, 홍준표 후보가 2위로 내려가고 윤석열 후보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유령 응답자 365명을 임의로 추가해서 결과값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창조예요, 창조.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이 명태균 씨 논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저렇게 한 줄 알고 있었다라는 SNS를 초반에 한 적이 있죠. SNS를 통해서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조작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이제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조작이 밝혀지더라도 비공개 조사였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출됐다.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당원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당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책임 당원들이. 그 책임 당원들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출됐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책임 당원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자, 네, 유출하는 거니까라고 언급을 했을 거에 비춰보면 네. 실제로 누군가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자기들끼리만 볼 거라면 그걸로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자기 본인 참고용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출마한 것도 아닌데 무슨 본인 참고용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조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작을 보통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유출이라는 단어하고 묶어가지고 이건 수사의 영역인 것 같은데 경선에 영향을 미치니 아니겠는가? 저는 제가 창조라고 그랬죠. 아 이건 호연직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